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우울감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을 앞두고 학부모 단체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대비한 중장기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전두환 씨가 다시 광주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새로운 재판부가 전 씨에 대한 불출석 허가를 취소하고 다음 재판에 반드시 출석하도록 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협약을 파기한 한국노총을 다시 노사민정협의체에 참여시키기 위해 광주시가 후속 대책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우울감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신규 채용 연기 등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음의 병까지 생기는 지금인데요. 마음의 방역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올해 2월 대학을 졸업한 강소혜 씨는 장기화하고 있는 코로나19 때문에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채용 시장이 급격하게 얼어붙으면서 그동안의 노력이 허투루 돌아갈 위기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 와중이었는데 이제 시험이 무기한 연기가 된 상황이다 보니까 안 그래도 불안한 심리가 더 불안함이 한층 더 고조됐던 것 같아요. 불안감이나 우울감을 호소하는 학생은 취업 준비생뿐만이 아닙니다. 허탈감을 느끼는 신입생이 늘면서 대학들이 특별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코로나로 많이 지쳐 있는데 요즘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를 상중하 점수로 주시면 몇 점 정도 되실까요?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로감을 호소하는 시민들에서부터 깜깜하게 이렇게 나와서 거리 안 두고 있어요. 요 거리가 이렇게 거리 두고 있어. 깜깜하게 마스크 딱 쓰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호소하는 중소상인들까지 지금 한 달 걸렸어요. 예약하고 한 달 만에 온 거예요. 감염병 확산이라는 익숙하지 않은 상황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늘자 광주시가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 심리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격리자나 자가격리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까지 지금까지 1270여 명의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불안, 그리고 공포, 이런 증상이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더 나아가서 불면, 가슴 두근거림, 두통, 복통 이런 신체 증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SNS로 소통하면서 집안에서라도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면 우울감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이 임박하면서 학교 현장이 바빠졌습니다. 처음 겪는 일들이다 보니 미리미리 챙겨야 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컴퓨터 앞에 선 교사가 질문하자 퍼스트 무버 혹시 알고 있는 친구 있으면 한번 대답해 볼 수 있나요? 퍼스트 무버? 학생들이 채팅창으로 대답합니다. 빠른 출격자. 성원. 맞습니다. 개학일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일선 학교들은 분주해졌습니다. 각 학교와 교육지원청에서는 온라인 수업 시연도 잇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비교해 보면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가장 효율적으로 좀 수업을 전달할 수 있는지, 온라인 수업을 또 어떻게 하면 적용하면 좋을지 쌤들이 이제 학년별로 이제 모여서 또 학생 특성에 맞게 회의를 또 하고 계십니다. 교육청이 제시한 수업 형태는 크게 3가지. 일정 기간 동안 강의를 시청하는 콘텐츠 제공형과 실시간 쌍방향 수업은 전학년, 과제 수행 중심 수업은 고학년을 대상으로 권장됩니다. 설문조사 결과 학부모들은 실제 수업 시간에 맞춰 진행되는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가장 선호했지만 교사들은 콘텐츠 제공형 수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업 형태나 사용하는 플랫폼과 콘텐츠는 학교 재량에 따라 결정될 전망입니다. 원격수업관리위원회라고 학교에서 구성되어서 학교장 선생님하고 관리위원들하고 협의해서 그 학교에 가장 적절하고 합당한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학교에서 자세히 안내가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전남도 교육청에 따르면 스마트 기기가 없어 원격 교육을 받기 어려운 소외계층 학생들은 관내 전체 학생의 3%인 5,686명. 교육청은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학생들만 등교를 허용하되 형평성을 고려해 대면 수업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맞벌이라든지 또는 어려운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학교 컴퓨터실이라든지 교실을 활용해서 등교해서 온라인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우선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추이를 지켜보며 온라인 수업 기간을 연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돌봄과 학습 계획을 세우기 어렵다며 감염 전문가와 상의해 계획을 수립해달라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어 교육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이완입니다. 학부모로 구성된 시민단체가 관내 학교들의 온라인 개학을 앞두고 교육당국의 중장기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의 광주지부는 오는 9일에 시작되는 온라인 개학에 앞서 한 학기 동안 수업을 온라인으로 대체하기로 한 대학들처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국에 촉구했습니다. 또 단체는 온라인 개학에 따른 학생들 간의 차별이 없도록 학습 장비와 공간을 충분히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루하루 대기가 더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특히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가 메말라 있는 상태인데요. 어제 순천의 건조주의보는 건조경보로 한층 더 강화됐습니다. 아침 시간대보다는 낮 동안의 기온이 오르면서 대기 중에 습도가 바짝 마릅니다. 특히 오후 시간대 불씨 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따뜻한 서풍이 불어들면서 날은 매우 포근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6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4, 5도가량 높게 출발했고요. 한낮 기온은 20도 선으로 어제보다 2도가량 더 높은 기온이 예상됩니다. 당분간 기온이 조금 내림세를 보이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포근한 날이 지속되겠는데요. 들쑥날쑥한 기온 변화 때문에 일교차 큰 날씨도 계속되겠습니다. 큰 일교차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는 상태고요.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으로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은 6.3도 보이고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전두환 씨가 다시 광주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새로운 재판부는 전 씨에 대한 불출석 허가를 취소했고 재판부는 다음 재판이 예정된 오는 27일에 반드시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이다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18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 비난한 혐의로 광주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전두환. 그동안 재판장으로부터 불출석 허가를 받아 재판에 나오지 않았는데 광주에 와서 다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판사직을 그만두고 미래통합당 후보로 총선에 출마한 장동혁 전 판사 대신 재판을 새로 맡은 재판장이 전두환 씨의 불출석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광주지법 김정훈 부장판사는 재판부가 바뀔 경우 판사가 피고인을 직접 확인해야 하는 형사재판 절차에 따라 전두환이 법정에 직접 나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재판은 오는 4월 27일 오후 2시. 전두환은 재판장 결정에 따라 이날 재판에 출석해야 합니다. 전 씨 측도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에서 명한 의무면 당연히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그 신청을 또 내려고 합니다. 지난 2017년 5.18 헬기 사격을 부정하는 회고록을 출간했다. 2018년 5월 검찰이 기소한 이래 2년 가까이 재판을 받아오면서 전두환은 재판을 질질 끌어온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쪽에서는 말도 안 되는 증인들을 계속 들이대면서 재판 지연 작전을 펼쳐왔고 지난해 3월 11일 출석한 이후 13개월 만에 다시 광주법정에 서게 된 전두환. 그동안 각종 핑계를 대며 여러 차례 재판을 미뤄온지라 이번에 예정된 날짜에 광주 법정에 서게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재판에는 나오지 않으면서 골프를 치거나 12.12 오찬을 즐기는 모습이 공개된 뒤여서 광주 시민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도 주목됩니다. 재판부는 전 씨 출석 이후 증인 신문 등 재판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한국노총이 광주형 일자리 협약을 파기함에 따라 광주시가 노동계를 끌어안기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대화, 광주시는 오는 9일 빅그림 산업단지에 있는 광주 글로벌 모터스 현장 사무소에서 노사민정협의회를 열어 노동계의 협약 파기에 따른 후속 대책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들은 광주형 일자리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복지 프로그램을 점검하고 노사 상생 모델 구축을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하는 데 있어 노동계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광주 시민단체가 고등학생들의 교내외 정치 활동을 막는 학생 생활 규정을 수정하라고 교육청에 요구했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 모임은 광주시 전체 고등학교의 53%가 학생들의 정당 가입과 기부 금지 등 교내외 정치 활동을 막는 학생 생활 규정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를 즉각 수정하라고 광주시 교육청에 요구했습니다. 한편 지난 2월 광주시 교육청은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 연령이 만 18세로 낮춰짐에 따라 관내 학교의 학생 생활 규정을 수정하라고 안내한 바 있습니다. 사.15 총선의 관심 선거구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광주 북구 갑선거구의 경쟁 구도와 후보들의 공약 살펴보겠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광주 토박이 주민들이 가장 많이 분포해 있는 북구갑 선거구에는 모두 5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냈습니다. 일찌감치 민주당 원팀을 구성한 조호섭 후보에 맞서 현역 의원인 무소속 김경진 후보 그리고 야당 후보들이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 소속의 조호섭 후보는 대학 시절 학생운동과 재선의 광주시 의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변인 등으로 정치적 기반을 다졌습니다. 조 후보는 공공기관을 지역으로 옮기는 혁신도시 시즌2 추진과 도심 공동화 문제 해결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가름하는 선거입니다. 무소속 후보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 소속으로는 범기철 후보가 도전장을 냈습니다. 호남의병연구원장을 지낸 범 후보는 의향 광주를 널리 알리고 지역경제 살리기에 매진하겠다는 포부입니다. 또한 발전을 일으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균형 잡힌 경제, 균형 잡힌 정치, 그리고 우리 모두가 대동세상을 만들는 입장에서 이번에 출사를 했습니다. 전남대에서 학생운동을 하다 제적됐던 정의당 이승남 후보는 양당 정치의 폐해를 바로잡고 광주 정치의 혁신을 주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원칙을 지키는 진보 정치인으로 한 길을 살아왔습니다. 제가 당선이 되면 정말 공정하고 정의롭고 평등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습니다. 국가혁명배당금당 박현두 후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워진 시민들에게 1억 원의 지원금 지급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코로나 생계자금 1억이 있으면 나를 살리고 나의 가정을 지키고 나의 사업장을 영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억 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0대 총선에서 녹색 돌풍에 힘입어 국회에 입성했던 김경진 후보는 인공지능 중심 도시 조성과 경전선 고속화 등을 약속하며 재선을 노리고 있습니다. 원도심 활성화와 지역 발전에 대한 열망이 높은 북구갑 선거구. 집권 여당의 후보와 무소속 현역 의원 가운데 유권자들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4.15 총선에 출마하는 광주 지역 민주당 후보들이 어제와 내일을 잇는 미래도시 광주를 기치로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광주 8개 선거구 공천 후보들과 함께 정책 공약 발표회를 갖고 인공지능과 자동차, 문화 중심 도시 등 광주의 미래 비전을 담은 5대 정책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민주당 후보들은 5.18 광주정신 계승과 사람이 몰려드는 문화관광도시 조성, 미래자동차 전진기지 구축 등을 약속했습니다. 광주 전남 시도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소와 사전투표소를 확정했습니다. 광주시 선관위는 투표소 369곳과 사전투표소 95곳을 확정했고 전라남도 선관위도 투표소 864곳과 사전투표소 297곳을 확정했습니다. 선관위는 선별진료소 지정 등의 이유로 일부 투표소는 2년 전 지방선거 때와 장소가 달라졌는데 투표소의 위치는 중앙선관위나 포털사이트의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이용해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적마스크 오브제 이제는 익숙하시죠? 시행된 지 한 달 정도가 지난 지금 일선 약국에서 혼란도 많이 줄어든 모습입니다. 어제부터는 공적마스크 대리구매 대상자가 확대됐습니다. 마스크 수급 현황 등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시죠.
광주광역시 약사회 정현철 회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약국에서도 변화를 느끼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 오부제 시행 이후에 마스크 수급 상황이 좀 나아졌나요? 예, 3월 9일부터 오부제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처음 하는 오부제가 알아가기까지는 조금 시간도 걸리고 다소 혼란도 있었지만 지금은 안정되었습니다. 정부에서 조달청을 통해 처음보다 마스크 공급량도 많이 늘렸습니다. 오부제를 통해서 마스크에 대한 중복 구매를 방지하고 또 마스크에 대한 과수요와 사재기를 해결하자 더 안정되었습니다. 약국도 주중에 사지 못했던 분들의 구입을 위해서 근무 시간도 더 늘렸습니다. 주말 근무도 더 좋아졌고 지금은 처음과 비교하면 아주 안정되었습니다. 네, 그래도 여전히 약국마다 마스크 수량 차이가 좀 있는 것 같던데요.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예, 지역에 따라서 또 인구 밀집도에 따라서 수요가 다릅니다. 이 문제는 약국의 주문량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안정되는 과정이지만 아직도 주말과 주중의 수요는 크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제 3주가 지났습니다. 어제부터 대리구매의 폭도 조금 늘렸습니다. 조금 기다려 주시면 정부 또 약국도 더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 언론에서 약사분들이 어려움이나 또 스트레스를 많이 겪고 있다라고 이런 보도들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어땠습니까? 예, 사실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마스크 구입에 대한 문의가 폭주해서 약국 업무가 마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마스크 구입에 대한 어려움, 또 불만, 이런 것들이 모두 약국에서 감당을 해야 됐습니다. 또 지금은 구매가 좀 안정된 상황에서 네. 마스크가 약국에 공급되는데 소분 포장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환불 요청, 또 불만과 책임 추궁이 약국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공적 마스크를 약국에서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가 조달해서 약국에 일괄 공급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어제부터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대상자가 확대가 됐죠.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고교생 또 요양병원 입원 환자 것도 대신 구매를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대리구매를 할 때 유의해야 될 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어제부터 대리구매가 확대가 되었는데 이제 조금 달라진 것은 청소년들,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 대리구매가 허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심할 점은 장애인과 국가보훈 대상자 중 상위자를 제외하고는 대리구매 시에 자격이 있습니다. 대부분 주민등록부상의 동거인입니다. 네. 요양병원 입원자와 또 장기 요양급여 수급자 중 요양시설 입소자는 요양병원과 시설 종사자의 대리구매가 가능하고 해당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은 대리구매를 할 때에도 오부제가 적용이 됩니다. 대상자가 구매하는 해당 날짜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네, 최근에 해외에서요 구충제 이버펙틴 이 구충제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사멸시킨다라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거든요. 실제로 효능이 입증된 건가요? 예, 이버맥틴이 어제부터 단연 화제지요. 네. 예, 오래된 기생충 치료약입니다. 1970년도에 미국의 머크사 또 일본의 기타사토 연구소가 공동 개발한 구충제입니다. 이, 옴, 강변실명증, 분성충 등 기생충이 원인인 질병을 치료하는 약입니다. 호주에서 시험관 안에서의 시험으로 코로나19를 사멸했다고 발표했지만 효능이 있다고 단정하기에는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인체 내에서 실제 효과가 있는지, 또 효과를 내는 용량은 어떤지, 또 효과를 내는 용량에서 인체에는 안전하고 독성이 없는지 임상 시험이 있어야 말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조금 더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공적 마스크 오부제가 이제 한 달이 됐고 마스크 대리 구매도 시작이 됐습니다. 마스크 구매 상황에 대해서 광주광역시 약사회 정현철 회장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찰에 입건된 피의자들이 코로나19 의심 증세를 보이거나 접촉자인 것처럼 행동해 경찰서가 임시 폐쇄되는 소동이 잇따랐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어제 오전 차를 훔친 혐의로 붙잡힌 19살 A씨가 고열과 기침 등 코로나 의심 증세를 보여 경찰서를 폐쇄하고 경찰관을 격리시켰다가 검사가 필요 없다는 의사 소견에 따라 관련 조치들을 해제했습니다. 이에 앞서 광주 서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유치장에 입감됐다가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했다고 거짓말을 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33살 남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긴급 생계비와 생활비 지원을 위해 광주 지역에서 현장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노약자와 장애인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시민들이 5개 자치구의 행정복지센터와 광주시청을 방문해 코로나19 긴급 생계비 지원을 신청했습니다. 접수 현장에서는 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닌 주민들이 무작정 찾아왔다가 발길을 돌리는 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오늘부터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와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코로나19 긴급 생활비 지원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개학이 늦어지면서 전남 지역 친환경 농가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학교 급식 중단이 계속되면서 창고에는 출하되지 못한 농산물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의 한 고등학교 급식실입니다. 등교 개학이 늦어지면서 급식실은 텅 비어있고 급식실 소독이 간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개학이 늦어지면서 친환경 급식 재료 입찰은 줄줄이 취소됐고 계약된 물량도 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혀 복원이 되어 있지 않고요. 3월 달에 지금 계약을 해가지고 물건이 들어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지금 계약을 모두 취소하는 바람에 지금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친환경 학교 급식 농산물을 공급하는 농가들의 고통도 커지고 있습니다. 수도권으로 친환경 학교 급식 농산물을 공급하는 해남의 한 영농법인. 창고마다 출하되지 못한 쌀 포대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한 해 수도권 학교로 공급되는 물량만 700여 톤이지만 지금까지 한 톨도 공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유기농 인증을 받는 등 새로운 판로 개척에 나서고 있지만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지자체에서 꾸준한 직거래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러한 직거래 사업이 직접적인 그 소비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과일과 채소 등 저장이 어려운 전남 생산 친환경 학교 급식용 농산물도 지난달 26일 기준 120여 톤에 이르고 있어 농가마다 판로 대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전라남도가 전국 최초로 학생 가정에 친환경 농산물 가족 꾸러미를 공급합니다. 전라남도와 전남교육청은 전남 지역 26만여 명의 학생 가정에 10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곡류와 채소류, 과일류 등 전남산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로 구성된 친환경 농산물 가족 꾸러미를 지원합니다. 이번 사업은 위기가정 학생들은 물론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들의 경영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주 비엔날레 재단이 5.18 40주년을 맞아 민주주의의 기억을 탐색하는 내용의 특별전을 국내외에서 개최합니다. 비엔날레 재단은 이번 특별전의 주제를 5월에서 오늘까지의 의미를 담아 메이 투 데이로 정하고 지난 40년 민주주의의 기억을 현재 시점에서 재조명하기로 했습니다. 특별전은 오는 5월 대만에서 시작해 서울과 독일 쾰른 등지에서 잇따라 열리고 내년 5월에는 베니스 비엔날레에도 소개될 예정입니다. 광주 송정역 제2주차장이 당분간 폐쇄됩니다. 해외 입국자들에 대한 시설 격리가 의무화되면서 이 주차장에 임시 대기소가 설치된 건데요. 코레일은 역에 차를 가져오면 주차가 더 힘들어질 수 있다며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곡성 기차당 뚝방마켓 상인들이 목교 아래 노란 꽃길을 조성했습니다. 기차당 뚝방마켓은 천변부지에 들어선 문화 나눔 장터로 올 3월 개장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현재까지 휴장 중인데요. 상인들이 손님을 기다리며 심은 건 금계국, 꽃말은 상쾌한 기분입니다.
뚝방마켓 관계자는 상쾌한 기분을 침체된 주민들과 곧 찾아올 방문객들에게 전하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ACC 월드뮤직 페스티벌 예술감독으로 허윤정 서울대학교 국악과 교수가 임명됐습니다. 허윤정 감독은 국가무형문화재 검은고 산조 이수자로 북촌 우리음악축제 예술감독으로도 활동 중입니다. 한편 올해 ACC 월드뮤직 페스티벌은 8월 28일과 29일 이틀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리는데요. 국내외 유명 예술가들의 공연과 토크쇼, 워크숍 등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광주 MBC 유튜브 국악 콘텐츠 얼씨고당이 TV로도 방송됩니다. 얼씨고당은 판소리꾼 백금열, 마당극 배우 지정남, 국악 박사 이윤선이 진행하는 국악 토크쇼로 국악계 뒷이야기와 국악 정보를 흥미롭게 들려줘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TV에서는 매주 일요일 오전 7시 40분에 방송되고 매주 토요일 유튜브 채널 얼씨고 TV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